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드라마는 불법이다. 네, 최근에 한 배우가 이 드라마 제작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폭로하는 글들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보는 사람뿐 아니라 만드는 사람들도 행복한 드라마를 꿈꾼다는 배우 허정도 씨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우 허정도입니다. 네. 몇 년째시죠? 배우 생활?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12년? 예. 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고 표현하는 게 전 적합할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를 별로 안 봐가지고. 예, 아마 처음이시지 않을까. 어디서 본 듯한 것 같긴 해요. 예. 주요 작품, 어떤 작품들에 출연했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게 이제 밀회라는 작품에서 제가 유아인 씨가 다니는 피아노과의 조교 역할을 했었고요. 유아인 김희애 씨 나왔던. 네네. 피아노과의 조교. 예. 또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 정유라 최태민 출석을 부른 게 저였거든요. 아, 네.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억하실 만한 게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독선생 역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세스 캅 1에서 조재덕 형사. 그 다음에 또 기억하실 만한 거는 W라는 작품에서 미친개라는 의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W라는 작품이 그 만화와 예,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시네요. 그런 드라마죠. 예. 제가 본 건 아니고 기사는 좀 봐요. 그래서 거기서 그 주인공 한효주의 교수, 의대 교수. 예. 그러니까 대체로 그 상당히 유명하고 널리 사랑받은 드라마들에 자주 캐스팅되는 배우신데. 운 좋게도 좀 단역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네. 조연이라고 말할까요? 고정이라고 보통 고정 역할인데. 고정 역할. 조연이죠. 네. 네. 그런 생활을 지금 본 한 10년 이상 이렇게. 드라마를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드라마는 한 4, 5년 그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연극? 주로 연극, 독립영화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는 하신 적 없어요? 상업 영화는 많이는 제가 못했고요. 네, 근데 아마 말씀을 드려도 또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흥행 잘한 영화는 없군요. 있습니다. 암살에도 나왔었는데. 암살에? 워낙 조금 나왔어서. 저 암살 봤는데. 그 기억을 아마 못하실 거예요. 어떤 역할이었죠? 그때 이정재 선배님이 약간 앞편에 취해서 이렇게 아수라장을 만들어 놨을 때 제가 가서 이렇게 정리하고 돈 던져주고 나왔던 기억 못하시죠? 네. 아무튼 그 일제 형사의 말단쯤 되는 그런. 예, 딱 앞잡이죠. 그 장면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다시 또 좀 더 어디서 본 듯한. 네. 그러면 사실 네. 연극 출신 또 연극에서 뼈가 굵어서 드라마나 영화를 하려고 하는 많은 배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그나도 우리 허정도 씨는 주요 작품에 계속 끊임없이 캐스팅되고 네. 나름 잘 나간다고 할 수 있는 배우신데 맞죠? 잘 나가진 않지만 좀 꾸준히 불러주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배우 세계 전체에선 꽤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아주 작심하고 총대를 매셨네요. 원래는 총대를 매겠다라는 마음은 아니었고요. 그냥 제가 이게 너무 불편해서 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좀 이제는 더 보고 있지는 못하겠다는 마음이 제일 컸죠. 처음 시작은 그랬고요. 근데 이런저런 인터뷰 요청도 하시고 또 글을 써달라는 말씀도 하시고 거기서 그 제안들을 굳이 제가 피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 역할을 그냥 지금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블로그에 쓰신 글, 그다음 한겨레 신문에 실용으로 쓰신 글을 제가 쭉 봤는데 네. 대한민국 모든 드라마는 불법이다라는 제목을 붙인 이 글이 참 충격적입니다. 저도 사실 이 제목을 붙이고 이제 심쿵심쿵 했습니다. 이 제목을 정말 내가 써도 되나. 근데 제가 사실 그거 말고 다른 글을 썼었거든요. 되게 평범하게 이런 게 문제니 이런 점을 고쳐주세요라고 되게 예의 바르게 쓰는 글을 썼는데 그게 보고 나니까 뭔가 지금 제 심장이 뛰는 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버리고 다시 지금 당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보자 하니까 그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는 조금 사연이 있는 게 지난해 12월 19일 날 정부가 이제 5개 부처 종합 대책을 통해서 방송계의 이제 갑질 근절을 위한 그 대책을 내놨고, 근데 그 나흘 뒤에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 대책. 맞습니다. 아이고 길다. 네. 근데 그 나흘 뒤에 또 드라마 한 현장에서 스텝이 이렇게 추락을 해서 맞아요. 예, 그 하반신 마비를 입는 사고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제 글이 올라가고 또 열흘 있다가 또 한 현장에서 집으로 가시다가 한 스텝이 쓰러지셨는데 네. 돌아가신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다급한 마음, 왜냐하면 이 현장은 정말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좀 경종을 울리고 싶다. 그래서 좋습니다. 좀 세게 나갔습니다. 왜 불법입니까? 모든 드라마가 왜 불법이에요? 어떤 법을 어떻게 어기고 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다 불법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합법인데 법이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예, 법을 지키지 않고 있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여러 법을 썼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근로기준법. 어떤 면에서 위법입니까? 일단은 노동시간이 제일 큰 위법입니다. 노동시간이 특례조항이라고 59조에 뭐 영화 및 흥행업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현장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법조항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근로시간을 연장해도 된다. 네. 근데 서면 합의 없죠, 다? 없습니다. 네, 제가 보통 알아본 몇 시간 일을 해요? 드라마 촬영하러 가면? 이게 정말 아마 상상하시기 힘들 텐데 예. 평균 보니까 그때 영화산업 노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통계를 보니까 2016년에 평균 한 19시간 하루에? 하루 19시간? 예. 근데 소위 생방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만들면서 바로 이렇게 예. 드라마를 트는 그 체제로 들어가면 20시간을 넘는 경우가 뭐 우습고 어떤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 7시간 나는 잡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본인의 경험은 어땠어요? 저도 제가 제일 빡세게 찍었던 게 한 일주일에 한 12시간 잔 거 그런 정도는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12시간을 자요? 네. 계속 밤새는 거네요? 뭐 쪽잠을 자는 거죠. 그냥 계속? 근데 계속 촬영 현장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잠깐 숙소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씻고 뭐 한 1시간이라도 눈을 붙이고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저는 배우라서 좀 나은 편인데 예. 스텝들은 더하죠. 스텝이 더하죠. 더하죠. 근데 그게 예. 뭐 1년 12달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촬영 기간 동안은 거의 이제 생방 들어가면 거의 그렇죠. 근데 생방 전에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거든요. 근데 또 사전 제작을 했던 드라마도 사실 이게 예. 결국 제작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촬영 얘기도. 기간, 제작 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고 예. 그 기간 중간에는 어쨌든 그런 장시간 노동할 수밖에 없다. 네. 주연급 배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연급 배우가 제일 심하죠. 그 배우로서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의 뭐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일 심하죠. 감독, 촬영 감독 이런 분들도 그럼 똑같이 그렇게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다 같이 합니다. 네. 이야, 이건 뭔가 관행의 문제가 있군요. 그렇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관행이고요. 저는 이게 그래도 합법인 관행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네. 보조 출연자, 조연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네. 거기에 참여하는 모두가 우리가 정말 다 대스타로 취향하는 사람들도 일단 드라마 시작했다 그러면 그렇게 죽어나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다. 네. 근로기준법 위반 또 네. 그다음에는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 아동 청소년. 네. 그 같이 밤새입니다, 그냥. 아역들도 네, 뭐 다를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똑같이 밤도 새고 똑같이 욕도 먹고 뭐 이렇게 사실 법으로도 그게 나와 있거든요. 네. 15세 이하는 12시 이후까지는 찍을 수 없고 또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찍으려 그러면은 뭐 부모 동의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 혹은 뭐 다음날 휴일이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전혀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쓰신 글을 보니까 그런 촬영 현장에서 아역 배우들이 막 울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현장은 이제 정확히는 아역 보조 출연자들이었는데요. 겨울에 야외 촬영하면 정말 춥거든요. 예. 특히나 의상이라는 것이 모두가 패딩을 입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얇은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어른들은 그래도 좀 자기가 알아서 안에 좀 껴입기도 하는데 그 아이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날씨가 추운 날이었고 근데 그때 애들이 춥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이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 뭐 좀 입혀주세요라고 말도 못하고 워낙에 나이도 어리고 또 보조 출연자고 이러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게다가 특히 이제 보조 출연이나 조연급 이하로 가면 갈수록 임금도 최저임금법 위반이죠. 스텝들이 특히나 그럴 겁니다. 아마. 스텝. 예. 근데 배우들은 좀 임금 체계가 다른데요. 회당 얼마 이렇게 하는데. 예. 근데 그게 뭐 시간과 상관없이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역 배우들은 계산해 보면은 최저임금에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회차를 찍다 보면 그 안에 대기 시간도 길고 또 지방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파트마다 좀 임금 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스텝들은요? 스텝분들도 대부분 최저임금 위반이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경력에 따라서 있는데 제가 들은 거는 기사에 난 거는 50만 원까지 제가 읽어봤고요. 기사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30만 원까지 막 한 달에 그 어마어마한 노동을 하고도 30만 원 받았다는 얘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월 50만 원, 월 네. 30만 원? 네. 그런 스텝 인력들이 근데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드라마 하나 그렇죠. 하자면. 그렇죠. 그죠? 예. 촬영, 분장, 의상, 네. 그냥 행정, 그런 수백 명 아닙니까, 사실? 네. 내부, 외부, 그러니까 촬영 현장, 그리고 또 내부에서 편집하시고,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아주 많죠. 예. 그런데 그 가운데 경력이 얼마 안 될수록. 그렇죠. 대부분 정말 박봉에 시달리더라.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스텝도 마찬가지고, 낮고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현장에서 떨어져서 이런 건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것도 위반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살짝 그 법을 보니까, 예. 안전 담당자도 있어야 되고, 또 환경적으로는 또 검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걸 저는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최근에 사건이 터졌을 때 정부에서도 갔을 때 어떤 안전과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어서 많은 지적을 했다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대부분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네.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렇죠. 2013년부터 16년까지 제가 보니까 한 7분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올해도 한 분 돌아가셨고 작년에는 한 분이 부상을 당하셨고 동네 PD 쪽에 계신 분이 또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폭언의 순간들을 목격하고 상처를 입었다. 네. 어떤 폭언이에요? 욕설도 있고 그 욕설이 심지어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10원짜리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맡은 책무에 따라서.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나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그런 걸 당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모욕적인 표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것들도 제가 봤고,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들은 워낙에 많아서. 근데 저는 또 배우고 그래서 많이 못 본 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네. 또 사람들이 더 낮은 사람들, 또 이렇게 이름이 없는 배우나 아니면 스태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 심한 경우도 많고요. 본인도 직접 그런 폭언을 듣거나 이런 적이 있어요? 있죠. 이렇게 완전 쌍욕은 아닌데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들을 제가 들어본 적은 분명히 있죠. 예.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 처음 드라마 현장 갔을 때 그랬었거든요. 단역으로 갔을 때. 단역으로.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데 주연에 이렇게 조명을 가렸나 봐요. 아주 그냥 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전 덜덜덜 하고 있는데 누가 한번 달려오시더니 아니 지금 당신 때문에 조명 가렸잖아. 저는 처음 보는 분이고 잘은 모르지만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어릴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대놓고 반말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흔하게 있습니다. 이런 현장 고발 이야기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런 표현 씁니다. 특히나 이런 예술 계통, 연예 계통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위 열정페이. 그 정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하시는 분도 있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정페이든 아니면 비인격적인 대우든 저는 어쩌면 그 생각이 아주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 어리다고 혹은 누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혹은 누가 여성이라고 혹은 누가 다른 인종이라고 그런 권리를 누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사실 역사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히틀러나 아니면 일본도 우리 또 조선인들이 그렇게 됐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스템이죠. 어떤 시스템입니까? 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아무도 감시 감독도 안 하고. 안 하고 있고요. 고발도 안 하고. 고발하기가 힘들죠. 힘들고. 예.
왜냐하면 저희는 정규직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프리랜서나 일용직 이런 느낌인데 했다가는 뭐 바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시스템이 확고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보다 고발을 좀 더 덜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이렇게 이 현장이 이랬을 때 이건 사실 촬영 현장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로기준법이 안 지켜지는 직장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처벌도 확실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걸 고발을 좀 더 이렇게 편하게 한다면 이상하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장치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계로만 온다면 방송사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외주 제작사 네. 또 뭐 그 사이에 또 여러 회사들의 단계 네. 뭐 이런 것들이 권력 서열화돼 가지고 네. 방송사가 거의 정권을 갖고 싼 제작비로 제작 단가를 후려치고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를 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구조도 또한 있겠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뭐 제작사, 방송사 뭐 각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각자의 사정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당신만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삶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의 힘 있는 사람들의 무언가를 먼저 떼고 그걸 챙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장 먼저 떼어두고 그 다음에 분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네. 이른바 무슨 종합대책이라는 걸 냈어요. 네.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죠? 제가 좀 비전문가지만 열심히 읽어봤고 좀 아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책을 세우실 때 작가나 독립 PD 쪽에는 실태 조사를 하시고 말씀도 많이 들으셨는데 제작사도 그렇고 현장의 스태프과 배우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없었어요. 아마 그 전에 좀 긴급하게 터진 사건들이 독립 PD나 작가 그쪽에서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에 좀 많이 의견이나 이런 것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대책이 나와야 되겠네요. 네. 지금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있는 법이라도 지켜라. 예. 근데 물론 보완되어야 할 법들이 크게 저는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뭐냐면 그 근로기준법 59조 서면 합의를 통해서 노동시간을 무한 연장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대책을 좀 더. 그건 법 개정까지도 필요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키도록. 지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감독도 확실히 해야 되지만. 감독을 누가 가서 해요?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나가야 된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특히나. 그 영화산업노조에서도 그 요구를 했던데 그 59조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근로감독관을 각 현장에 파견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게 어렵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보를 약간 뭐 가파라치라 그럴까요? 그런 느낌으로 제보를 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보라도 하고 근로감독관에도 와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안 하고서는 안 바꾸죠? 그러니까 새 법을 더 만들어봐야 안 지켜지면 말짱 그러니까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본인도 앞으로 드라마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막 열심히 그 모든 드라마는 불법이다 이런 글 쓰고 그러면 누가 캐스팅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 겁이 나죠. 저도 그 겁이 나고 근데 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뭐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이대로는 제가 드라마 현장에 가서 편하게 연기하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제가 다 봤으니까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 아픔들 다 봐서 그리고 좀 남들보다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처자식도 없고. 네. 그래서 저만 먹고 살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초반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꽤 잘 나가시는 분이었었고 지금까지는. 네. 뭐 모아둔 돈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뭐 3월까지는 버틸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건 있습니다. 네. 불이익이 올까요? 일단은 이 글을 올리고 나서는 뭐 그전에는 콜들이 와서 이렇게 제가 고사를 했다면 그 뒤로는 일단 뭐 없습니다. 벌써? 근데 뭐 그게 나쁜 마음이었다기보다는 아마 저 사람이 지금 당장은 드라마를 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읽힌다고 또 관계자가 그렇게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뭐 논란이 일고 있으니까 잠깐 좀 있다 하지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런 것, 네. 쟤는 앞으로 안 불러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불편하겠죠. 어떡하죠? 글쎄요, 뭐 저도 실험입니다. 이게 사실 저를 두고 하는 실험인데 어떻게 될지 뭐. 네. 그래요.
우리가 또 익히 그 소위 문화 선진국의 사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도 다 이런 진통을 겪었죠. 네. 진통 없이 되는 건 없고요. 이런 진통을 겪고 나니까 그 나라들도 연기자들도 노동조합 만들고 스태프들도 노동조합 만들고 정부도 나서고 이러면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용기 있는 뭐라고 그럴까? 고백이라고 그럴까? 이건 고백이 아니죠. 고발. 고백이 저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사실 저의 부끄러움, 제가 지켜보고도 침묵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싶었고, 네. 약간 용서받고 싶었고, 예, 그래서 시작했던 일입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용기 있는 고발 감사드리고요. 네. 이게 소중한 출발이 되기를, 네. 정말 시작이 되기를. 네. 그래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물론 하루아침이 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해낼 수 있기를 함께 좀 염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예, 한 가지만 예. 제가 제목을 그렇게 쓰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그 현장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좀 더 그런 분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 소중한 따뜻한 마음이 잘 펼쳐지기 위해서라도 보다 나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TV 브라운관에서 재미있는 드라마 보시면서 저 드라마가 내 눈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배우 허정도 씨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